좀 이제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네. 국회 국정감사 시즌 이제 곧 열리는데 시즌. 아마도 추석 연휴 끝나면은 네. 그 많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조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장수왕님도 국감하면 2000년대부터 초반부터 하셨으니까 굉장히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네. 이때면 또 이제 증인 전쟁 좀 벌어지잖아요. 완전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국회의 기업체 대관 담당들이 1년 동안 계속 와가지고 뭐 인턴부터 보좌관한테까지 다 인사하면 다녀요. 1년 동안 내내. 끊임없이. 왜? 국감 때 증인 채택 안 되려고. 아 결실을 맺으러 오는구나 이제. 증인 채택이 됐으면은 빼는 거. 그게 그냥 그 사람의 1년 성과예요. 빼잖아요? 됐어. 근데 뺐어. 그러면 성과급 1000%야. 아 진짜로요? 보너스 1000%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당연히 뭐 평가할 지표가 그것밖에 없겠죠. 그밖에 없어요. 아, 예. 그게 업무니까 본인의. 다른 거 없어. 그냥 이 사람들 그동안 밥 먹고 같이 골프 치고 술 마시고 같이 뭐 여행도 가고 그런 이유가 국감 때 증인 빼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의 역할인 거죠. 왜냐하면은 그 재벌 총수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회에 불려 나오게 되면 정말 죄인처럼 계속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10시간, 12시간이 진짜 정말 한 달 같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한 달 갔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나 돈 얼마 들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빼달라. 그 자리에 그냥 안 가도록 해라. 그런데 이제 만약 그렇게 지시했는데도 갔어. 그럼 대관 담당 바뀌어요. 그 정도로 근데 제가 평가를 이제 때문에. 원내대표실에 있을 때 보좌관이 있을 때 제 친한 친구가 이제 대관 담당을 하는데 사장이야 부사장 이렇게 몇 명이 증인 채택이 됐더라고. 그걸 못 뺐대. 근데 저한테 진짜 자기 목숨이 달려 있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달라고? 아니 이제 못 빼. 못 빼는 상황이 이제는 선정이 됐어. 네. 그래서 하나만 부탁을 들어달래. 그래서 뭐 그랬더니 본회의장 안에 대기할 곳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식당에 가 있든가 그 사장이 그냥 직원 식당 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복도에 의자 앉아 있고 그런 폼도 안 나잖아. 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보장할 때 제 방이 있었어요. 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은 쉬는 시간 2시간 동안 내 방에 와 있으라고 그래라. 내가 저기 나도 나가 있을 테니까 그냥 와서 쉬고 가라고 그래라. 그 친구 아주 그냥 그때 아주 보너스 많이 받고. 혹시 피감 뭐 보좌관이나 이런 건 아니셨습니까? 피감 보좌관. 그러니까 피감 기관에 대한 뭐 직접 관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셨습니까? 원내대표는 뭐 국감을 안 치르니까 그냥 이렇게 배려해 준 거죠. 야, 박근혜 그 국정농단 최순실 네. 국정조사 때 그때 재벌 총수들 다 정말 많이 불려가지고 왔죠 그때. 그때 그 일부 의원들이 재벌 총수들 자기 방에 쉬셨다 가셔라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저도 이 국회라는 공간을 보면은 사실은 눈에 안 띄는 공간이 잘 없기 때문에 의원실 아니면은 예를 들면 문 열고 들어가서 닫을 수 있는 아까 말하신 대로 원내대표실 소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상임위는 본청에서 열리기 때문에 의원회관에 있기도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실 상임위원장실 이런 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대관 담당들이 원내대표실의 문을 손잡이 잡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야, 손잡이 잡는 순간. 네. 감이 못 들어와. 원내대표실 자체가. 제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마이크 내려가니까 갑자기 지금 제가 너무 뭐 놀래가지고. 검사 같은데? 그걸 열어주고 그 쇼파를 줬다라는 것 자체가 그 친구는 그냥 거기서 완전히 따봉이었죠. 맞죠? 그런 특혜 받는 게 어마어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 죄 없는 참고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국회도 좀 권위적인 부분 탈피하기 위해서 대기실이나 이런 거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거든요. 정말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특혜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이제 부르는 건 괜찮은데 그 정도 대우는 해주는 건 좀 맞다고 봅니다. 아니 있어. 네. 각 상임위마다 대기실에 있다 봐. 회의실이 있는데 의자잖아, 의자. 거기 이런 긴 그냥 의자잖아. 탁자에다가 의자가 탁 이렇게 있는데 그럼 재벌 총수들이 거기 다 앉아가지고 그런 것도 웃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증인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확정하는 단계에서 양당 이제 여야 간사간 협의도 상임별로 할 텐데 대충 이제 우리 사장님이 명단이 올라옵니다. 네. 그럼 통상적으로 이걸 두고 대관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사장님은 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게 어떤 루트로 가는 겁니까? 먼저 보통? 신청한 방에 가가지고 왜 우리 신청하냐. 해당 의원실에 간다. 일단 신청하지 1번은. 마라. 네. 안 통해. 간사방을 찾아갑니다. 간사가 정하니까 네. 합의하니까. 네. 왜냐하면 상임위는 간사들이 정해요. 음. 그래서 간사방에 가지고 막 이제 여러 가지로 부탁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도 안 통했다? 그럼 이제 당 대표나 원내대표 찾아가는 거지. 더 높은 사람 찾아가야 되는구나. 그럼 예. 이제 루트가 전화 그렇게. 아이
장간사 왜 그래? 그냥 그거 저기 내 안면 봐서 저 사장 말고 부사장으로 좀 이렇게 사장 말고 부사장으로 가. 내 체면 좀 세워줘. 네. 이렇게 하면은 안 들어줄 간사가 또 없어요. 근데 또 의원들끼리는 그런 부탁은 잘 안 하는데 정말 친하지 않으면 그런 부탁을 안 하는데 일단은 간사방이 상당히 좀 타켓입니다. 상임위원회 간사방. 왜냐하면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안건 일종 다 거기서 정하거든요. 네. 상임위원장은 그냥 간사들이 방망이 합의하는 많죠. 거 오케이 알았어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사의 힘이 세구나 막 이런 세죠. 얘기를 많이 하시는구나. 세요. 제가 옛날에 모 상임위 간사가 그래서 네. 나경원이 간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오선인데 대표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그 증인 빼는 걸 봤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그 상임위 간사가 전화 끊고 그냥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 당 대표를 하니까 우리 당이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네, 그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라는 맞아요. 거죠. 이제 네. 증인 채택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증인 채택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자료 요구를 여러 가지를 하고 각종 이제 기업체에다가 민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했을 때 기업체에서는 왜 우리가 자료를 왜 내요? 막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좌진으로서 최후적으로 쓸 수 있는 극약 처방이 뭐냐면 두고 보자. 국감 때 니들 사장, 회장 증인 채택한다. 그러면 이제 꼬랑지 확 내려가요. 자료 들어오죠 그러면. 네, 그런데 간사방에서 마음대로 빼버렸잖아. 그러면 면이 안 서는 거지. 열받지. 그거를 이제 신청한 네. 의원방에서는 완전히 면이 상하고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혹 보면은 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분들이 네,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럼요. 그게 이제 합리적이지 않으면 당연히 증인 채택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 최근에 보면은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요. 이게 안 받으면 생각보다 법률적인 죄책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시면은 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가지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데 그 잘 적용 잘 안 돼요. 안 돼요. 적용은 잘 안 되나요? 네, 보니까. 적용 잘안 네. 돼요. 근데 동행 그래서- 명령자까지 보냈는데 안 나오면 안 그래도 나와.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래요? 잘 안 예. 보내고요. 이게 민간 쪽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로비를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간사들끼리 합의가 됐더라도 의원 상임위 몇 명이 거기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해 버리면 그게 관행적으로 잘 못 풀어요. 그래 되는 경향이 맞아요. 있고 뭐 민간은 그래도 덜한데 더 심한 경우가 이제 요즘은 공무원들이 네. 자료 제출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완전히 됩니까?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불거진 현상인데 이거는 국회 그 회의법이라든가 증인감정법 더 강화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엄정하게 다스려야 돼요. 저게 참 맞는 말씀인데 네. 그 박진영 원장님께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을 국감을 하잖아요. 총무비서관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데 현재 이재명 대통령실의 김현지 비서관은 안 내보내겠다는 것 아니 같은데.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거는 동행 명령장 발부해야 되나요? 어떻게? 그건 뭐잘 모르겠어요 나는. 제가 봤을 때 왜 불러내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총무비서관이 당연히 그 대통령실 살림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당연히 아니지, 그게 불러야지 이제 지금. 주요 의제와 이제 질문지가 있어야죠. 그걸 가지고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아이, 원래 이제 총무비서관들은 당연직 보통 증인이지. 이제 비서실장이 오면은 뒤에 따라오잖아요. 네. 뒤에 따라오는데 보통 이제 비서실장에게 질문을 하고 총무비서관에게는 거의 질문하는 서포트하는 일이 역할인 없어요. 거고. 네.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네. 그다음 총무비서관인데 아니,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총무비서관을 부르는 의도도 보이고 아니 있는 무조건 상황인데. 당연직으로 증인 신청 대상자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총무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했던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먼저 사건 사고가 있으면은 총무비서관을 네. 구체적으로 찍어서 질문하지. 보통 비서실장에게 질문을 하고 그다음 총무비서관은 뒤에 앉아서 서포팅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총무비서관을 찍어서 증인을 채택하니까 그러면 무슨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저는 정치적 의도에서도 부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야지. 사유와 이런 아니, 것들을 사안이 적어서 아니라 달라. 네. 당연직 증인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그렇게 나와왔기 했던 건데 때문에, 네. 이번에 김현지 비서관은 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아니 보니까 우리 장선조 소장님이 네. 뒤끝이 세네. 선물 안 줘서 그런 거야. 총무비서관님 그래? 선물 진짜요?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김현지 비서관님 진짜 저도 선물 주세요. 아니 도대체 국민의힘은 왜 총무비서관을 증인 채택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두 분께 공당도 아니야 그 당은. 또 궁금한 게 방금 증인 얘기하셨으니까 국감하고는 다르긴 한데 청문회 대상자도 안 나오면 뭐가 조치가 가능한가요? 조희대 대법관 뭐 안 나올 수도 있다 가능하죠. 얘기를. 협박이 다예요 사실은.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고발 조치까지 얘기를 아니, 하고 근데 있는 그거 상황이니까. 해가지고 뭐 예. 고발 조치하면 누가 그걸 판결 내래요?
폭권? 주의대 대법원장이 고발 취됐네. 와, 이 사람 뭐 징역 1년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다 유야만 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국감이라는 데가 되게 신성한 그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한 해 결산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움직이는 데이기 때문에 피감 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간에 사실은 잘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뒷얘기 위주로 해서 그냥 좀 재미있게 말씀드린 거고 국회에서는 정말 국정감사 때 각 부처에서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러니까요. 농사예요. 네.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기업체 총수들도 참고인 증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솔직히 국회가 민간 기업 총수 불러다가 막 뭐 따지는 것도 솔직히 웃기긴 웃겨요. 부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자제될 필요가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정말 대단히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과 증언과 관련해서 약간의 그냥 뒷얘기를 좀 해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재밌었어요. 네. 다 그런 건 아니다. 장성철 저 XX는 그냥 국회 있을 때 아주 맨날 갑질했구만. 뺐구만 막 이런 얘기가 보니까 전혀 그런 게 네. 아니라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런 내용들이 올라. 그냥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국감 스타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맞아. 맞다. 아 정답이다 정답. 이게 네. 나는 저 양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국감 스타. 첫 번째는 뭐 이게 정쟁이 과잉이에요. 이 제대로 된 이슈를 잡고 파헤치는 의원이 없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이제 최순실 국정 게이트, 국정농단 게이트 네. 처음 이야기가 문체부에서 그 말 이야기에서부터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3년을 모 의원이 의원실 가면은 테이프 붙여놓고 도면 그려놓으면서 그것만 파헤쳤죠. 파헤쳤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의원이 없어요. 그래 개별 이슈 쫓아다니기 바쁘고 같이 싸우기 바쁘고 이런 거지. 정말 그 구조적 문제점들을 깊게 파고드는 의원이 없는 시대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국감 스타 몇 명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예전부터 봤을 때?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감 스타였죠. 그렇죠. 네. 우리가 많이 국감 알고 있는 스타였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뭐 이게 좀 정치의 퇴적인 것 같아요. 퇴적인 것 같고 공직 사회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장 소장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국감 스타 어떤 분입니까? 제가 모셨던 분들이죠. 네, 모셨던 분들이요. 네. 얼마 전에 생기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모셨던 분들이 다 당대표, 원내대표 뭐 이런 보직자들이어서 대체로 뭐 이렇게 국감을 스타가 제대로 안 되기는 좀 이렇게 초선 의원들이 주저하셨던, 열심히 네. 초선 아, 의원들이 그렇죠. 초선이 열심히 거기서 하는데 딱 본인의 어떤 스타일을 딱 나타낼 수 있는 저는 기회니까. 초선 의원 아니 저는 옛날에 보면은 사실은 옛날 법사위가 지금 법사위와 다른 점은 옛날에 야당일 때 특히 이제 민주당 법사위에 우리가 이제 박영선, 박지원 했을 때는 박남매라고 했을 때 보면은 대단했죠. 그 상임위를 보는 맛이 있었던 게 언론도 미처 전혀 알지 못했던 얘기들을 상임위장에서 빵 하고 터트린 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게 이제 뉴스가 돼가지고 정말로 일주일을 잠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법사위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데 있어가지고 약간 정치한 그 제보나 정치한 그런 그 공직의 속살을 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쉽게 해서 파악이나 감시가 좀 약간 그때보다 좀 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게 뭐 정치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 예전에 이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보좌진들 중에 공직자 출신을 꼭 한 명씩 썼어요. 공직자 출신 하나, 변호사 하나, 뭐 이렇게 쓰게 됐고, 뭐 박지원 의원이야 뭐 정보망 자체가 그렇지. 워낙 탁월하니까 제보가 쏟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정보와 제보에 의해 가지고 국감 스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자료 요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보부처는 자기네들 잘못을 드러나는 자료를 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버텨야 네. 안 줘요. 그런데 그걸 받아내는 것도 보좌진들의 역량이 이거예요. 저도 뭐 옛날에 자료 안 주면은 쫓아갔어요. 금감원 뭐 이런 데 쫓아가서 국장실에 가 앉아요. 야. 그럼 비서들한테 어디 갔냐 그랬더니 어디 갔대 안 들어온대. 네. 나 들어올 때까지는 안 간다. 그냥 들이누워 그냥 어디서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올 때까지 안 가. 그럼 이제 밤늦게 와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냥 자료 주고 막 그래가지고 자료 받아낸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잘 받아서 잘 분석해야 되고 이만해요. 그냥 한 부처 하는데 자료가 그것들 다 분석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하여간 이번 국감 때는 되게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반, 이재명 정권 반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디가 여당이고 어디가 야당인지. 아니, 근데 자료가 네. 어디서 오냐면은 부처에서 나오잖아요. 아, 그럼요. 쉽게 말하면 국감 잘하는 의원실은
평소에 부처하고 잘 지내고 그렇습니다. 네. 부처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국감 잘하는 의원들이 민원 처리도 잘해요. 보통 이제 보면 과장 정도 부르잖아요. 과장이 아니라 주무관들까지도 뭐 실국별로 이렇게 다 자기 라인들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제보가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국감 그 기간 동안에 필리버스터를 얼마나 오래 할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지금 야당으로서 사실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게? 국감 때 필리버스터를 한다고요? 왜냐면 지금 법안 법안이 제안. 말 그대로 한다고 친다면 국감을 먹고 들어간 날짜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민주당에서 안 해 그러면 표결처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예, 누군가는 또 얘기해야 되니까. 한 법안당 계속 살라미? 한다는 거야. 예. 그러면 하루당 못해도 10명은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당 지도부가 그런 거를 판단하고 좀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 참. 국감이라는 것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렇죠. 본연의 예. 임무를 그러니까 집행하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고.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참 상식적으로 비춰본다면은 아마도 그 장동혁 지도부도 국감을 야당으로서 온전하게 치르는 게 본인 정당을 위해서 득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거에 네. 저희도 야당을 해봤잖아요.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장외투쟁하다가 국감 때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 이걸로 이제 결국 들어가요 국감 네. 때는. 그러니까, 그럼요. 네. 국감하고 예산국회는 들어가거든.